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연방정부가 내일 문을 닫을 가능성이 50%입니다. 하원은 지출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으면 연방 공무원 대부분은 이 일을 안 하게 되지만 우편물 배달 등 특수 업무는 이어집니다. 국립공원은 백악관의 지시로 문을 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문을 닫으면 내일로 예정된 플로리다 별장에서 열리는 최고 25만 달러 티켓의 취임 1주년 파티도 연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변호사가 성인 영화 스타에게 13만 달러를 주고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해 입을 다물도록 했다는 보도를 관계자들은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을 지불했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성인 영화 배우와 성관계를 가졌던 말던 지지자들은 상관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자녀 13명을 쇠사슬로 묶어두면서 학대한 부모는 수십 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작은 양의 음식이 허용된 아이들은 자신들은 먹지 못할 음식을 만들고 샤워는 1년에 한 번만 허용됐습니다. 애플이 포브스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로 선정됐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은 이코노미스트에 의해 규제받아야 할 위험한 회사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관계자의 남한 방문을 갑자기 취소하자 미국의 모든 언론도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행기 안에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일시적이나마 문을 닫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2013년도에 17일 동안을 문을 닫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좀 전까지 그 백악관에 여러 예산국장 등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것도 임시안이죠. 2월 16일까지. 대신에 이제 어린이 건강보험 그동안 그 지원을 중단했었던 것을 불과 얼마 짧은 기간이지만요. 6년 연장하는 이 안을 포함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연방 상원이 한 명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지난 연말에 엘라바마주에서 이제 민주당의 덕 존스 의원이 되고 나서 이미 그 선서를 했기 때문에 51명 대 4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0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게다 대고 민주당에서 또 찬성한다는 의원이 한 명은 있지만 공화당에서 린지 그레엄 의원이 이 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굉장히 그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 예비선거에도 출마했었던 랜드 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사우스다코타의 마이크 라운즈 의원도 투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 51명에서 48명에서 또 존 맥케인도 워싱턴으로 갔다는 얘기 없거든요. 암 치료 받으면서 아직 애리조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공화당에 좀 온건한 사람들도 만나고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연방 정부가 오늘 밤까지 안 되면 자정부터 12시부터 문을 닫게 되는 거잖아요. 토요일 0시 0000분부터 문을 닫게 되는데 미국의 연방 공무원이 85만 명입니다. 85만 명의 대부분은 이제 일할 필요도 없고 토요일이니까 내일은 일 안 가겠지만 월요일부터 그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집에 있어야지 되고 돈 못 받는 겁니다. 휴가를 가는 것, 휴가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은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물론 소급해서 지난번에도 그 돈을 지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하지 않는 그 연방 정부의 서비스도 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 운영에서 그 국가가 어떤 것을 가장
가장 그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미국에서는 우선 우체국 우편 배달되고요. 이 우편 배달이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끼리 엄마 아빠 뭐 사랑해 이런 그 사랑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사업과 연관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편 그는 배달이 되고 소셜 시큐리티 관련 또 메디케어국도 오픈을 합니다. 군인들은 뭐 국방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복무를 하고 군인들의 헬스케어도 보통 사람과는 달리 전부 그 오픈이 되고요. 비행기 때문에 이제 관제탑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오픈이 되고 산불을 관리하는 연방정부 소속의 소방관들은 일을 해야지 되고요. 또 그 식품의약국의 인스펙터들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이번에는 백악관이 국립공원이나 유적지를 오픈하라고 그 지시를 해서 지금 그 연방 그 내무장관이 어떻게 하면은 뭐 적은 숫자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지난번에 잠깐 문을 닫았을 때 사람들이 다 그 계획을 하고 휴가 때 가는 것인데 문이 닫혀져서 컴플레인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내무장관의 목표는 서비스가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이건 확정적인 겁니다. 문을 닫아도. 왜냐하면 그 백악관의 예산국장이 그 팍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우리 그 공화당 아래에 연방정부 셧다운은 민주당 대통령 아래의 셧다운과 다를 것이다. 오바마 시절이었잖아요. 2013년도 가장 최근에 그 전에도 뭐 문 닫은 적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휴가 망쳤다 소리 이제 듣지 않으려고 지금 그 국립공원은 문을 연다고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그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죠. 연방 정부의 땅에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없이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방 그 정부가 백악관이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제스처를 한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을 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질병통제국 직원 같은 경우는 뭐 상당수가 그 이제 출근을 해야지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국세청 직원들은 다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지금 그 공화당의 새로운 세금 개혁안이 통과돼서 여러 가지 일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금 보고처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그 지장을 받겠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국립보건국도 마찬가지죠. 뭐 생의학이라든가 공공건강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그 연구 물질의 기간 같은 것도 포함되고 질병통제국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60%인가는 집에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독감 시즌이잖아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 독감 관련 뭐 약도 모자라고 뭐 병상도 모자라고 이럴 정도인데 그래서 일단 문을 닫으면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이 50%나 되기 때문에요. 이럴 때마다 서로 이제 그 블레임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대통령이 먼저 그 트윗으로 이거 민주당 잘못이다. 뭐 그런 얘기 그 하고 있고요. 공화당이 지금 그 양당을 컨트롤하고 있는데도 이게 그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임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팍스뉴스의 경우는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가 이 땅에 데려온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기에 그 찬성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연방 정부 문을 닫으면 그런 그 민주당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지출안에 뭐든지 미국에서 뭔가 안이 통과될 때 서로의 입장을 얹어서 조금씩 그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밀고 당기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거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지출안에는 이 다카라는 게 포함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의 뭐 쉬톨 발언으로 그게 다 그 무산돼 버린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CNN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그 늘리도록 그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이 그 당연히 그 민주당 때문이다라고 지금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가운데서도 뭐 이 안에 그 지지하는 의원이 있기는 있어요.
어느 의원이죠?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주지사 오래 하다가 조 맨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원 의원인데 예스 투표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온건한 공화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가 주지사로 있을 때 약간의 민주당 쪽으로도 치우쳤었던 그런 웨스트버지니아가 완전히 또 공화당 쪽으로 치우치게 했었던 사람이 조 맨친이기 때문에 온건하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민주당인데 낙태에 반대하고 총기 소지에 찬성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반대했고 오바마 케어에 반대했고 이 드림 액트에도 다카에도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군대에서 Don't Ask, Don't Tell policy를 없앤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명한 모든 지명자를 거의 찬성 아주 문제 달지 않고 제기하지 않고 찬성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강하게 지지했었던 사람이 조 맨친이기 때문에 꼭 민주당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조 맨친 후보 한 사람이 공화당의 찬성표에 힘을 보태줘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원래 예정대로라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시 30분에 플로리다주로 본인의 겨울 집으로 가기로 됐었거든요. 매주 가니까 어제도 백악관 브리핑할 때 보니까 가기로 예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오늘 아침에 지금 연방정부가 문 닫는데 게다 대고 파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의 1년이 1월 20일 내일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파티를 크게 기획을 해서 커플당 10만 달러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같이 좀 말도 하고 이러는 사람은 최고 25만 달러를 내야지 되거든요. 대통령과 사진도 찍고요. 이게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하고 카지노 오너 이런 사람들이 주최를 했는데 돈을 모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갖는 것은 아니고 재선 캠페인에도 쓰고 공화당에도 쓰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지 이게 너무 비싸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을 역대 대통령 같으면 자신의 별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별장에서 치렀을까? 이런 생각들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단한 게 기획된 파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연기를 해야지 될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늘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들과의 미팅에서 지금 어떤 결과를 낼지 일단은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내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이틀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았죠? 시간이 11시간 47분 20초 남았습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창 올림픽 관련 뉴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저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왜 부모가 자신들의 친자식 13명을 하루에 한 번만 락히드 마틴에서도 일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제 집 지니고 살면서 아이들에게 한 끼만 먹게 했을까? 쇠사슬로 묶어뒀을까? 물론 완전히 보통 사람과 같은 정신 상태를 갖고 있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만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곳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그 이유에 대해선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 내용, 그 밖의 내용들 미국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이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한국 뉴스 잠깐 간추려 드릴까요? 미국에서 보도하고 있는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과 여자 하키 팀을 남북 단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굉장히 좀 논쟁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샤인 정책을 햇볕 정책을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냥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 뭐 캐슈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면서 물론 북한이 핵 야망 같은 것도 핵 테스트 같은 것을 하지 않는 한 이 표현은 누구의 표현이냐면은 덕 밴더우시라고 그 카토 재단이요. 지미 카터 재단이 아니라 조금 약간 그 자유주의적인 성향도 있고요. 물론 그 코크 브라더스의 그 찰리 코크도 같이 그 만들었던 재단과 연관이 됩니다만은 카토 재단, CATO 재단의 이 덕 밴도시의 그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그다지 막 좋게만 보는 것은 아니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겉으로는 일단은 그 남북 화합 지지한다. 그리고 거기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라고는 하지만 못마땅해 한다라고 이 전문가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선샤인 정책을 한다는 것이 북한과 어떻게 하든지 조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에서 양보도 하고 도움도 주면서 대화로 이끌어낸다는 것이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할 수 있는 한 완전한 봉쇄, 경제 봉쇄, 그리고 핵을 먼저 포기하고 대화를 시작한다 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물론 그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지만 서로 그 안보 체제 보장 이런 것은 그 예전에 그 한국이 주도를 했었던 휴전협정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로 보면은 남한과 북한의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뭐 싸움을 한다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 본인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못마땅해 한다. 이게 이제 카토 재단의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은 사실은 헤드라인만 보면은 이거 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헤드라인 그 다음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이 2월 9일에 시작이 되는데 그 하루 전날 평양에서는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니 평창에 뭐 선수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지만 그런다고 하면서 그 바로 전날 군사 퍼레이드를 해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북한군 창건일이 2월 8일이잖아요. 2월 9일 평창 올림픽 하루 전이기 때문에 그게 올해는 뭐 그냥 3주년, 4주년이 아니라 70주년이기 때문에 그 퍼레이드를 그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적절 내지는 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신년사에서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남한과 북한이 같이 가야지 된다. 뭐 외세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그 70주년을 맞았고 북한으로서는 남한에서도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게 돼서 그 올림픽도 뭐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들이 신년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제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기 들고 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올림픽이라고 하지만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한반도기에 대해서 10명 가운데서 4명이 지지했다고 하죠. 물론 해외에서도 지금 처음이 아니라 2번이나 과거에 했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한국 땅에서 주도하는 평창올림픽, 이제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이거는 태극기 들고 와야지 된다라고 아무리 선수들이 이겼을 때는 뭐 한국이 이기면 뭐 태극기 들고 북한이 이기면 인공기 들고 하겠지만 개막식 때도 한반도기가 아니라 태극기가 나와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많았는가 봅니다. 10명 가운데 4명이라고 CNBC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여기까지는 들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는 처음 들었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올림픽이라고 하지만 이게 평창에서 치러주는 올림픽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평양 올림픽이다. 평창과 평양만 저는 비교해서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평화가 하나가 빠졌어요. 다 평은 평인데 화창양이 다르네요. 그런 반대들이 있다는 건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게 그 나이 든 사람 가운데서는
북한에 대해서 과거에 그 가족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잊지 못할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을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통일이 돼야지 돼 하는 뭐 민족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젊은 세대는 북한을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른 국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잠깐 그 정권에 따라서 뭐 통일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적처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꼭 나라가 합쳐져야지 된다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지연 그 관현악단을 보내면서 그 전에 이틀 동안 한국에서 그 북한 관계자들이 와서 뭐 준비 작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뭐 예술단 사전 점검단 이 방문이 북한이 지금 이유를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취소를 했어요. 물론 그 스위스에서 여자 하키팀 같이 나가는 거 여기에 이제 뭐 다 그 대표단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단 취소를 했고 이게 계속 안 보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가 지금 그 잘못돼서 그러는데 이게 수정되면서 다시 보내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미국 언론하고 한국 언론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삼지연 관현악단의 그 사전 점검단 방문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오면은 샌브라디노 카운티 맞죠? 페리스 그곳에서 이제 부모가 뭐 50대와 57세와 49세 라스트 네임이 털핀이에요. 털핀 부부가 13명의 아이들을 뭐 혐의가 뭐 수십 가지예요. 12가지 고문, 뭐 6가지 학대 방치 혐의 또 12가지 다른 혐의 이런 것들인데 가구에 그 체인으로 묶어 놓거나 아니면 침대에 아이들을 묶어 놔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고 어떤 땐 벌 준다고 몇 개월 동안 화장실 못 가게 하기도 하고요. 샤워를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허용을 하고 손을 씻을 때도 손목 위에는 씻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이 이제 물을 보니까 아이들은 물 좋아하잖아요. 물을 보니까 그 손 씻으면서 막 물 장난치면 또 뭐 벌 주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아주 작은 양을 먹게 하면서 본인들은 잘 먹고 살고 그리고 그 음식들을 그 준비하게 하고 본인들 잘 먹고 나서 음식을 그 아이들 앞에 둔대요. 손도 못 대게 하고 뭐 체인으로 감아놨는데 손을 댈 수야 있겠어요? 그렇게 2살에서부터 29살까지 아이들 햇볕도 조금 보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뭐 목졸림도 당하고 매도 맞고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그 지방 검사 마이크 그 해트린 검사가 내가 20년 경력이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짓 진술 등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가 됐고 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선정적인 행위를 했다. 뭐 여기까지만 나오고 있어요. 본인들은 근데 다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지난 8년 동안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살 때만 이런 일이 있었고 2010년 이전에 텍사스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어땠는지 또 모르는 거죠. 아이들이 의사에게 가본 적도 없고 치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의사에게는 가끔 간 아이가 있기는 있답니다. 근데 치과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하루 종일 해 있을 때는 잠을 재운대요. 그리고 이제 그 새벽 4시 5시까지 깨어 있어야지 되고 그런 거죠. 바꿔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그 적어도 학교를 바깥의 학교 이 집도 학교로 등록돼 있었잖아요. 바깥의 학교를 가긴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엄마와 같이 갔다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29년 동안이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지독한 그 사생활을 존중하는 내지는 개인주의인 미국의 그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12살짜리 어린아이의 몸무게가 7살짜리밖에 안 되고 29살 제일 큰 29살이라고 전 사진에서 찾지를 못하겠어요. 지난해 찍은 사진인데 82파운드고 모든 어린이들이 전부 인식장애, 신경장애 이게 신체의 학대에서 신경이 틀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인생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 전혀 없어서 폴리스, 경찰이 뭔지도 모르고요.
또 그 17살 그 아이한테 약 얘기를 했대요. 메디케이션 하니까 메디케이션이 뭔지도 모르고 필, 그 약이요. 약도 필이 뭔지도 모르고 뭐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늘 그 일기를 쓰도록 저널을 성경도 막 암송하고 리사이트를 시키고 했다고 하잖아요. 저널을 적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증거로 있을 테고. 근데 거기에 나쁜 말이 적혀 있겠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행간에 뭐를 읽겠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데 제가 아직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 연방정부가 문 닫게 생겼는데 이집트죠. 이집트 방문한다고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 비난했는데 저는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어요. 뭐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인지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도해서 백악관에서 어떤 일이 있고 대통령 소개되네요. 워싱턴 DC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행진이 있습니다. 그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뒤에 지금 쫙 있고요. 부통령이 연설했고 대통령 나왔습니다. We have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atching us right down the road. Tens of thousands. So I congratulate you, and at least we picked a beautiful day. You can't get a more beautiful day. I want to thank our vice 지금 president. 이제 그 백악관 그 앞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낙태에 반대하는 행진을 하는 거죠. Thank Karen. 일단은 뭐 부통령에게 조금 뭐 고맙다 이런 얘기했고요. Today I'm honored and really proud to be the first president to stand with you here at the White House to address the 45th March for Life. That's very, very special. 45th March for Life. And this is a truly remarkable group. 굉장히 정말 그 아주 그 특별한 그룹인데 45번째의 그 행진이라고 하네요. 45번째 행진인데 March for Life.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이 들어가고 낙태에 반대하는 그런 그룹이고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그룹을 백악관에 초대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지금까지의 현 그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이 반낙태 그룹 행진하는 그룹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나와서 부통령과 함께 연설한 적이 없었죠. 네. 이게 이제 미국이 1974년도에 낙태가 합법된 이후에 이것도 약간 이제 뭐 보수적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실이 많이 반영되지는 않는 낙태 같은 것이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따라서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 대통령의 백악관은 그렇고요. 잠시 뒤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 그리고 애플에 관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잡지 그 포춘이 11년 더 됐겠는데요. 왜냐하면 애플이 11년 연속 이제 최고의 가장 그 존경받는 회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폴춘이 선정했다기보다는 폴춘이 3,900명의 CEO들과 분석가 그리고 업계의 전문가들에게 쭉 그 여론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뭐 애플이야 당연히 그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구조상 애플이 넘버 1 제가 넘버 10까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넘버 2부터 쭉 불러드릴게요. 아마존, 알파벳, 그 구글의 그 인공지능 부서요. 그리고 버크셔 히서웨이, 스타벅스, 그 버크셔 히서웨이는 그 워렌 버핏의 회사요. 6번째가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사우스웨스트, 페덱스, JP 모건 체이스가 10번째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5군데가 테크놀로지 업계예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4군데네요. 뭐 스타벅스도 조금 신생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버크셔 해서웨이와 사우스웨스트, 페덱스, JP 모건, 디즈니에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다고 좀 전형적인 테크놀로지와는 다른 그런 기업인데 사우스웨스트는 왜 8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사우스웨스트에서 뭐 인종차별적인 이런 일들이 여러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제가 그 리스트를 쭉 봤더니 제너럴 일렉트릭이 빠져서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난해에는 7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넘버 30로 됐고 이게 이제 지난해 주식값도 많이 내려가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아디다스나 그 락히드 마틴이 조금 그 위로 들어왔고요. 뭐 미국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나라 회사 가운데서는 제가 좀 봤더니 BMW가 조금 앞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넘버 14, 코스코가 넘버 13, 페이스북이 그 12고요. 11이 넷플릭스 영화. 도대체 넷플릭스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넘버 19이 BMW군요. 그다음에 뭐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는 참 직장 특히 엄마들이 일하기 좋은 여러 조건을 해놨다고 하잖아요. 17번째로 존경받는 회사가 됩니다. 도요타사도 29번째고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32번째. 제가 지금 한국 회사가 있나 없나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제 미국 회사고, 뭐, 카테필라 같은 회사도 있고, 비자, 또, 락히드 마틴이 48번째 없는데요. 자,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함께는 아니지만, 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 디지털 시대가 돼서 이번 주에 그 커버 스토리를 보면 빨간색 바탕에 아주 거대한 그 로보트가, 한국식대로 로보트가 세 대가 있는데, 맨 뒤에 A자, 중간에 F자, 그리고 앞에는 G자가 써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인 거죠. 이런 테크놀로지 거대 기업이 타이탄이 너무나 정말 그 힘들이 막강하고 하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좋아하지만 이런 아마존, 페이스북, 뭐 구글 같은 회사는 이게 경쟁사에도 나쁘고 소비자에게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서 그 예외적으로 돼서 일반 그 미디어의 발행인들과 같이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는 본인들이 뉴스를 만들어내지도 않으면서 뭐 여러 가지를 장악하고 있고 가짜 뉴스도 그로 인해서 퍼지고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고 게더링하는 데니까요. 그리고 너무너무 커지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 주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고 물건을 사도록 오랜 동안 그랬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그 다른 그 뭐 온라인 업체가 됐던 오프라인 업체가 됐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있는 법을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이 생긴 게 19세기랍니다.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있는 것은 좀 더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좀 그 세상을 그 낫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너무나 커지고 경쟁 업체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결국은 뭐 민주주의를 뭐 파괴시키는 지경까지 갔다.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건데요. 그래서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유럽의 그 커미션이 구글에 대해서 모바일 시스템에서 그 안드로이드를 완전히 컨트롤한다고 어떤 그 벌금을 내게 하고 페이스북도 지금 회사를 막 사들이고 있잖아요. 독점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샀고 사진 회사, 왓츠앱을 샀고 그다음에 이제 TVH 어린아이들이 이제 뭐 친구들에게 서로 뭐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사들였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홀푸드 같은 전혀 뭐 아마존과 상관없는 곳으로 쫙 그 뻗쳐서 그 이제 마켓까지 그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못 봤는데 사실 여기까지 알면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하도 신기해서요. 홀푸드가 지역에 따라서 특히 동부 지역에 따라서는요. 지금 아마존에서 인수하고 나서 완전히 그 선반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곳이 많아서 사람들이 원성이 말 그대로 좌자하다 하는 얘기 들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사실은 일부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가 한 여러 명이니까요. 마이클 코엔 변호사가 뭐 가장 그 앞에서 일 많이 하는 변호사잖아요. 이제 그 지난해 대선 직전에 성인 영화의 휴즈한 그 스타, 뭐, 이름 뭐 가명도 있고 본명도 있습니다만, 그 스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그 성관계를 6년 동안인가 맺었다고 하잖아요.
그랬던가요? 6년 동안이라고 했던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텔레비전에 나가지 말아라고 13만 달러 줬다는 뭐 이 변호사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받았다는 사람도 부인하지만 이 받았다는 사람은 예전에 인터뷰를 하기는 했어요. 어디와 그랬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니다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처음에 보도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다른 것을 찾아낸 겁니다. 이 변호사가 델라웨어가 그 페이퍼 컴퍼니, 쉘 컴퍼니 만드는데 아주 유명한 주잖아요. 그렇게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델라웨어의 한 빌딩에는 힐러리 클린턴의 쉘 컴퍼니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의 쉘 컴퍼니도 있었다. 뭐 이런 그 사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변호사가 쉘 컴퍼니를 만들어서 가명으로 이 그 성인 영화 스타에게 본명도 아니고 가명도 아니고 제3의 이름으로 팩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불한 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USA 투데이는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타블로이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 해를 입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도에 그 뉴욕 포스트의 헤드라인이 내가 여태까지 가져본 성관계 가운데서 최고의 성관계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언제 한 말이냐면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기 전에 두 번째 부인도 모델이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부인도 그 말라 메이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랬다. 해서 나는 뭐 결국은 이혼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타블로이드의 트럼프 대통령의 성인 인생은 전부 그 타블로이드 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도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서도 첫 번째 부인은 이바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도 지지하고 대통령으로도 그럴 수밖에요. 이 사람은 세 아이의 엄마잖아요. 트럼프 주니어, 에릭, 또 이방카의 엄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은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만드는 뉴스도 있고 연방정부 문 닫을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건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또 민주당에도 중요하지 않고요. 러시아 조사가 더 중요하지 해서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성인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어도 합의하고 한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로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뉴스를 많이 만들잖아요. 어제는 이제 뭐 가장 페이크 뉴스에서 CNN 많이 나왔고 뉴욕타임즈의 폴 크루그만도 넘버 1이었어요. 그렇게 쭉 넘버 10까지 했는데 GOP도 공화당 사이트도 하나 들어있고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위킬릭스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페이크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드는 사람이다. 뭐 이런 성명도 냈고요. 아무튼 미국이 뭐 이해하기 참 어려운 국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36,000피트 상공에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칠레에 를 방문 중이잖아요. 산티아고에서 이키케라는 곳에 가면서 두 명의 승무원이 부분 거예요. 와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희가 201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서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 지진이 나서 교회 종탑이 무너지면서 취소됐고 그 사이에 두 명의 아이가 생겨서 바빠서 저희가 다시 교회에서 하지를 못했어요.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어서요. 저희 좀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교황이요. 그럼 여기서 이 비행기에서 세레모니를 하면 어때요? 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교황청에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결혼 교황청이 주는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 다시 써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웨딩 음식은 이제 그 게스트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웨딩 음식은 이제 그 비행기에서 비행기 음식이 웨딩 음식이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역사적이다 이 그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교황이 늘 부부에게 그 얘기를 하기를 그 결혼 반지는요 너무 꽉 끼어도 안 됩니다.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그 사랑하는 사이에도 좀 그 간격을 두라는 것은 여기저기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도 나와 있고 숨 쉴 틈을 줘야지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